열렬히 사랑했던 그 시절 우리의 전부. 찬란하게 빛나는 아이돌 루나의 연대기를 모아보자. 오늘 열전의 주인공은 가요계의 독보적인 존재감 2NE1입니다. (2NE1은) 정식 데뷔 전인 2009년 3월 7일 빅뱅과 함께 싱글 롤리팝을 발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롤리팝은 싸이언 휴대폰 롤리팝의 광고 음악으로 각종 음원 사이트 1위에 오르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CM송 최초로 뮤직뱅크 1위 후보에도 오를 뻔했으나 간접 광고 탓에 순위 집계에서 제외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데뷔 전부터 여자 빅뱅이라고 불리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2NE1은 21세기와 새로운 진화를 뜻하는 뉴 에볼루션을 합쳐서 탄생한 팀명으로 2009년 5월 6일 첫 싱글 Fire를 발매하며 데뷔했습니다. 데뷔 직전 2NE1이라는 팀명으로 데뷔하겠다고 했으나 동일한 이름의 솔로 가수가 있어 사과를 표명하고 팀명을 2NE1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인기를 얻은 사나라박, 이효리와 함께 유명 CF의 주연으로 동반 출연한 박봄, 한국 무용가이자 인간문화재인 공옥진 여사의 조카 손녀 공민지, 팀의 리더이자 빼어난 랩 실력을 지닌 CL. 4명이 모여 만들어진 2NE1의 데뷔곡 Fire는 발매되자마자 각종 음원 차트 1위에 올랐고 데뷔 28일 만에 인기가요에서 첫 음악방송 1위를 수상하며 당시 걸그룹 최단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뿐만 아니라 산다라박의 야자수 머리, CL의 선글라스 등 2NE1의 패션 하나하나가 화제를 일으키며 트렌드로 떠올랐습니다. 2NE1의 첫 리얼리티 2NE1TV는 약 2달 동안 엠넷에서 방영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적 방송처럼 기습적으로 방송하는 독특한 편성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2NE1TV에는 2NE1뿐만 아니라 양현석, 빅뱅 등 YG 소속 아티스트들이 종종 등장하기도 했고 2NE1의 숙소 생활을 비롯해 휴가, 여가 생활 등 무대 밖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케이블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첫 방송의 시청률이 1.3%를 돌파했고 4회에는 2%를, 후반부에는 무려 3%를 넘으며 초대박을 쳤습니다. 그렇지만 논란도 있었는데요. 지드래곤이 손가락 욕을 하는 듯한 장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방송되고 지드래곤과 공민지가 부적절한 그림이 그려진 의상을 착용한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엠넷은 원본 사진을 공개하며 지드래곤의 욕설 논란에 대해 해명했고 의상에 대해서는 YG가 옷의 그림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으며 공민지도 놀랐다고 해명하였습니다. 2NE1은 미투데이를 통해 실시간 종영 파티를 하며 시즌1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NE1은 2009년 7월 8일 I Don't Care를 타이틀로 한 첫 번째 미니 앨범으로 컴백했습니다. I Don't Care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하며 당당하게 거듭나는 여성의 마음을 담은 R&B 곡인데요. 후렴구에서 손가락을 좌우로 흔드는 안무를 양현석이 직접 만들어 2NE1 멤버들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2NE1은 I Don't Care로 한터 차트 기준 초동 5만 장, 총판 20만 장 이상을 기록했고 여러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I Don't Care는 2009년 멜론 연간 차트 2위, 싸이월드 연간 차트 1위에 오를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I Don't Care 활동 이후 2NE1은 솔로와 유닛으로 나누어 곡을 발표합니다. 첫 타자는 산다라박으로 2009년 9월 7일 키스를 발매했습니다. 키스는 롤리팝만큼이나 댄서블한 리듬에 중독성 있는 후렴구가 인상적인 곡으로 CL의 랩 피처링이 강렬함을 더했습니다. 뮤직비디오에는 배우 이민호가 나와 키스신으로 화제가 되었고 이 노래는 이민호와 함께한 맥주 광고의 음악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2009년 10월 28일 두 번째 타자인 박봄이 솔로곡 UNI를 발표합니다. UNI는 자신이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이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내용의 노래로 독특한 음색과 넓은 음역대를 넘나드는 박봄의 개성적인 보컬이 잘 드러나는 R&B 곡입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11월 20일 CL과 공민지가 유닛으로 나와 듀엣곡 플리스톤 고를 깜짝 발표했습니다. 플리스톤 고는 강하게 쏟아지는 랩과 경쾌한 멜로디가 어우러진 힙합 댄스곡인데요. 주변 스태프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뮤직비디오도 제작하지 않았을 정도로 비밀리에 추진된 프로젝트이며 마마 무대를 통해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투애니원은 싸이월드 디지털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신인 그룹상을, 아시아송 페스티벌에서 아시아 신인상을, 마마에서 최우수 신인상을,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뉴 아티스트상을 수상하며 같은 해 데뷔한 FX, 포미닛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신인상을 싹쓸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9년 11월 21일 개최된 마마에서 I Don't Care로 대상인 올해의 노래상을 수상하며 엄청난 인기와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투애니원은 신인상과 대상을 비롯해 여러 상을 수상하며 괴물 신인으로 주목받았습니다. 2010년 2월 9일 날 따라 해봐요를 깜짝 발매합니다. 날 따라 해봐요는 동요 나처럼 해봐요를 샘플링해 투애니원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곡으로 자신들처럼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거듭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곡입니다. 날 따라 해봐요는 기습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코비F의 광고 음악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투애니원은 데뷔 1년 4개월 만인 2010년 9월 9일에 정규 1집 To Anyone을 발매합니다. 미국 인기 팝그룹 블랙 아이드 피스의 멤버이자 유명 프로듀서인 윌 IM이 함께 작업한 앨범으로 알려져 발매 전부터 화제를 모았습니다. 컴백을 앞두고 유튜브를 활용한 미디어 홍보와 수도권 지역의 극장 프로모션, 홍보버스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앨범 발매 전 블로그를 통해 수록곡 아파의 일부분을 선공개했고 캔노바리, 고어웨이, 박수쳐, 세 곡을 타이틀로 내세워 한국 최초의 트리플 타이틀 앨범이 되었습니다. 캔노바리 곡 제목에 노바디가 들어가 원더걸스를 연두에 둔 곡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었으나 YG는 우연의 일치이며 스타일도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타이틀곡 3곡 모두 음악방송 1위를 했으며 캔노바리로 인기가요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고 바로 다음 주에 고어웨이로 또다시 1위를 차지하면서 인기가요 방송사상 최초로 4주 연속 1위를 달성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2010년 9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투애니원TV 시즌2가 방영되었습니다. 제작진은 시즌2는 신인이 아닌 슈퍼스타로 자리한 투애니원의 성장에 맞춰 한편의 화보를 보는 듯한 세련됨과 트렌디함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투애니원TV 시즌2는 미국, 영국,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의 컴백 전후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팬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미국 진출을 위해 런던과 LA를 오가며 윌 IM과 작업하는 모습도 방영되었는데 이때 녹음된 곡들 중 하나인 Getting Dumb은 2013년에 발매된 윌 IM의 앨범 윌파워의 타이틀곡으로 수록되기도 했습니다. 투애니원은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마마 올해의 가수상과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도 To Anyone으로 대상인 올해의 앨범상과 본상을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고 마마에서는 대상 외에도 베스트 여자 그룹상, 베스트 뮤직비디오상, 디지털 음원상을 수상하며 5관왕에 올랐습니다. 승객이 많고 오늘 지금 뮤직비디오 찍다가 태웠어요. 2011년 4월 21일부터 3주마다 수록곡 하나를 선공개하는 독특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완성된 신곡들에 대한 만족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미니 앨범에 수록될 6곡 모두 타이틀곡으로 프로모션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첫 번째 선공개곡은 박봄의 솔로곡 Don't Cry로 박봄만의 독특한 보컬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개된 싱글 롤리는 롤리가 반복되는 후렴구로 강한 중독성을 가졌고 이에 윌 IM이 롤리를 극찬하며 히트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윌 IM의 예상대로 롤리는 발매 즉시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했고 원래 방송활동 계획이 없었으나 인기가요에 출연해 특별 무대를 꾸몄으며 1위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롤리의 뮤직비디오는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으며 유튜브 조회수 1000만 건을 넘어
2011년 상반기 대한민국 유튜브 영상 조회수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개된 싱글 내가 제일 잘나가는 2NE1의 강렬하고 세련된 매력을 부각시킨 곡으로 일렉트로닉 힙합 스타일의 곡에 파워풀하고 독특한 구성의 안무를 더했습니다. 음악방송 1위를 했을 뿐 아니라 2010년 멜론 연간 차트 3위에 오를 정도로 크게 히트를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된 싱글 Hate You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연인에게 이별을 선언하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재수없어, 기분이 더러워 등의 직설적인 표현이 후련함을 더하고 본래 제목에는 욕설이 들어갔으나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고민 끝에 Hate You로 수정되었습니다. 2011년 7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2NE1TV 시즌3가 방영되었습니다. 2NE1의 글로벌 인기에 맞게 엠넷 방영과 더불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태국, 홍콩, 필리핀 등 14개국에 방영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2011년에 개설된 엠넷 US 채널을 통해 특집 방송 형식으로 최초 방영되었습니다. 2011년 7월 28일 타이틀곡 어글리가 수록된 미니 2집 2NE1 세컨드 미니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시엘은 추후 인터뷰에서 자기 자신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해요. 저 같은 경우 공적인 공간에서 많은 공격을 받기도 했죠. 아마 그 사람들에게는 제가 못생겼을 수도 있을 것이란 대화를 나누다 곡을 만들게 됐어요 라고 언급하며 어글리의 탄생 비화를 밝혔습니다. 활동 당시 산다라박은 미투데이에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마음이 곱지 않으면 어글리하죠 라며 누구나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자신감을 갖자는 메시지를 가진 자신감 회복 프로젝트 Not Ugly 캠페인을 펼쳐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1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첫 단독 콘서트 놀자를 개최했습니다. 원래 27, 28일 양일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티켓 예매가 시작됨과 동시에 매진되며 팬들의 항의 요구가 잇따르자 1회차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1회차를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티켓이 부족해 YG는 소속사가 따로 마련해둔 콘서트 티켓의 여유분조차 전혀 남아있지 않다. 양현석 대표조차 가까운 지인들의 부탁을 거절하느라 곤욕을 치르는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NE1은 약 2시간 30분 동안 20여 곡을 소화하며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3일간의 공연에는 약 12,000명의 팬들이 함께했습니다. 놀자를 끝으로 미니 2집 활동을 마무리했고 당분간 일본 진출과 해외 활동에 매진하겠다 밝혔습니다. 2011년 9월 21일 일본에서 첫 EP 앨범 놀자를 발매했습니다. 이 앨범에는 한국에서 발매한 미니 2집 수록곡들의 일본어 버전이 수록되었습니다. 오리콘 일간 앨범 차트 1위와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 1위에 오르며 일본에서의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2011년 11월 16일에는 일본 데뷔 싱글 고어웨이를 발매해 주간 싱글 차트 12위에 올랐습니다. 일본 데뷔와 동시에 아레나급 투어 콘서트를 개최했는데 티켓 예매에 10만 명이 몰려 콘서트를 1회 추가하며 성공적인 일본 데뷔를 했습니다. 2011년 10월 초부터 6주간 2011년 세계 최고의 밴드 투표가 진행되었는데 이 투표에서 2NE1이 우승하면서 2011년 12월 12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MTV 스튜디오에 초대되었습니다. 2NE1은 전 세계 팬들 앞에서 Fire, Can Nobody, Lonely, 내가 제일 잘나가 등 히트곡 무대를 선보였고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2NE1은 많은 분들이 우리를 알아주고 2NE1의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 언어가 달라도 같이 놀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기뻤고 즐거웠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2NE1은 성공적인 일본 데뷔를 마치고 미국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며 점차 글로벌 그룹으로서의 입지를 넓혀갔습니다. 2NE1은 마마에서 내가 제일 잘나가로 올해의 노래상을 받으며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도 2NE1 세컨드 미니 앨범으로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하였고 대상뿐만 아니라 마마에서는 베스트 보컬 퍼포먼스 그룹을,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는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트웬티원은 2011년 한 해 동안 돈크라이, 롤리, 내가 제일 잘 나가, 헤이트 유, 어글리로 5연속 히트곡을 내놓으며 대중성과 음악성을 인정받았고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전성기를 이어나갔습니다. 트웬티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가 바로 광고인데요. 데뷔 전부터 LG전자의 롤리팝 광고를 찍은 데 이어 데뷔 한 달 만에 스포츠웨어 브랜드 휠라와 억대 모델 계약을 맺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2009년 8월에는 인터넷 오픈마켓 11번가의 전속 모델로 발탁되어 2011년까지 모델로 활동했습니다. 2009년 11월에는 베스킨라빈스의 크리스마스 시즌 광고 모델로 발탁되어 21 31송에 맞춰 댄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2010년에는 삼성전자 코비에프 노리와 같은 휴대폰, 게임 마비노기, 화장품 에뛰드하우스, 의류 빈폴진 등 다양한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었고 특히 코비에프의 경우 날 따라해봐요를 CM송으로 내세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2011년에는 YG 패밀리와 공동으로 출연한 CJ그룹 광고, 니콘 카메라 광고뿐만 아니라 스포츠웨어 브랜드 아디다스의 모델로 발탁되어 꾸준한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막내 멤버가 팀을 탈퇴해서 3인조 변신을 엔터테인먼트가 2NE1의 해체설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가끔